뉴스는 이거였어요. 2025년 환율 시작가가 무려 1,473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곧 1,500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혹시 지금 방송 기준으로 현재 환율 어떤지 아신가요? 어제 종가만 제가 네.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네. 1,462원이더라고요, 매매 기준율이요. 근데 12월 31일 날이 1,477원이었어요. 네, 정말 1,500원 곧 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환율 오르는 겁니까? 그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 경제가 좀 약해지거나 불안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우리 돈 얼마를 주고 미국 달러 1달러를 살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원화를 팔려고 하기 때문에 원화를 팔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 주식을 팔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한국의 다른 자산을 팔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1,400원대 돌파하고 1,470원 가고 이런 거는 뭔가 우리 경제가 좀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사인일 수 있어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좀 보면요. 연초부터 사실은 환율이 조금씩 계속 올랐어요. 연초에 한 1,300원 정도에서 쭉 올라서 이제 11월 달에 1,400원까지 가는데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좀 안정되겠지 생각했는데 네. 12월 3일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을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외국으로 이렇게 국회 군이 투입되고 이런 게 화면이 송출되고 하다 보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이때부터 속도가 붙어서 사실은 이 속도가 붙었다는 게 굉장히 큰 불안 요인이 되는데 속도가 붙어요? 네. 12월 3일 그때 계엄 선포한 그 다음 날에 바로 1,402원에서 1,427원으로 확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말까지 쭉 오르는데 한때 12월 26일에 1,487원까지 오를 정도로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IMF 구제금융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는 네. 환율이 쭉 오르면서 외환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국가부도 사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교수님 그 환율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오른 건가요? 다른 나라는 이상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달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강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환율은 12%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이 다른 모든 통화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6%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2배 정도 가치가 더 떨어진 거죠. 아니 근데 뭐 환율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자꾸 오르니까 겁이 날 정도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원달러 환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한쪽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해져서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막 사려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채권도 사고 싶고 주식도 사고 싶고 이러면은 미국 달러를 막 사게 되잖아요. 그럼 네.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이 두 측면을 다 봐야 되는데요. 아마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강해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비상계엄 등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불안해지는 측면이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 잡으려면 미국 경제를 잘 알아야 하고 또 한국의 정치 상황도 안정화되어야 한다라고 경제 뉴스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갑자기 좀 작아지네요, 우리가. 네, 미국 경제 알면 다시 커질 수 있어요, 자신감이. 그럼요. 네. 미국 경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자, 일단 미국 당선인 경제정책 당연히 봐야 되겠죠. 20일 출범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제 경책 가운데 일단 미국 내부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강세를 유발한 요인이요. 첫 번째가 이제 감세와 인프라 투자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인하 같은 친기업 정책을 취하게 되면요. 미국 성장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본 유입은 달러 강세를 촉발합니다. 두 번째가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요. 아니면 아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는 사실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돈값이 비싼 미국으로 전 세계 자본이 몰려들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달러 강세가 불가피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내부의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단순히 이제 미국 경제만 알아볼 게 아니라 뭐 관세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전체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사실 내부보다 외부적인 영향이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언급되는 게 바로 보호무역주의인데요. 이 보호무역주의를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죠.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거나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책은 당연히 달러 강세를 초래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수출 중심으로 구성돼 있죠. 사실 관세 인상에 따라서 우리 기업은 아마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될 거고요. 그간에는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은 달리는데 수요는 그대로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험도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거나요, 북한과의 긴장 상태가 고조시키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안전자산이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를 선호하니까 달러 강세가 되고요. 이거는 원화 약세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율 상승의 이유가 미국의 경제 정책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중국의 규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찌 되는 건가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나라한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좋은 점부터 좀 말씀을 죄송합니다. 드려볼게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특별하게 더 많이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인이 뭐 선거 캠페인 할 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나야 사실은 확실해지긴 할 텐데 중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60에서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품목에 대해서 한 10% 정도는 관세 다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에 수출을 하는 제품 중에서 우리나라 제품과 중국 제품이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반도체라든지 기계류라든지 또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것 중에 일부 품목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제품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유리해지겠죠. 중국에 관세가 붙으니까 중국 제품들이 더 비싸지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한국 제품이 조금 대체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계속 기술적으로 따라오고 있는데 따라오는 걸 조금 숨을 고르면서 이렇게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한테 관세를 많이 매기면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수출하는 품목도 타격을 또 입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사다가 미국에다 파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 좀 감안하면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환율 상승 때문에 경제 피해가 걱정이긴 한데 이 환율에 또 우리나라 상황도 영향을 주잖아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큰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역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속도 측면에서 국내 요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내수 시장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또 그리고 국내 수출이 또 미국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의 어떤 수출 상황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자체 미국이 좋아지니까 달러가 가치가 좋아지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여타 부분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부분들도 따져봐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진퇴양난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우리 마음이 좀 헛헛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인당 테라피를 좀 하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힐링과 위안을 주는 우리 이 원화가 네. 자꾸 가치가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받을 친구가 아닌데. 앞서 그렇네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지금 물가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물가 이렇게 보시면 어디 가서 이전보다 가격이 되게 큰 게 예를 들어서 뭐 연필 한 자루가 이전에 100원이었는데 지금 한 300원 한다. 그럼 아시겠지만 사실 연필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국가 신용등급하고 연결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그만큼 더 높은 이자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도 불안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강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기업들 생각해 보면 예전에 한 요 정도 벌었다면 네. 지금 이제 달러가 높아졌으니까 요 정도 더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벌어오는 건데 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를 놓고 보면은요, 19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죠. 언뜻 보면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느냐? 우선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환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과는 다르게 해외 투자, 즉 주식 투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넘어설 정도니 이게 수출로 벌어들인 돈보다도 해외 투자를 통해서 하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달러가 들어오기보다는 나가고 있는 측면도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면 내수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서두르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해질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원화 약세의 원인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